2024년 9월 11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코스피 2,500포인트 살짝 이탈돼서 제가 주식시장에 조금 집중하느라고 녹음 시간이 평소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 9월 10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한 가지 제가 조금 묘한 부분이 어제 제가 방송 녹음한 에피소드 썸네일 제목이 미쓰리가 생각하는 9월 FOMC의 장밋빛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제가 녹음을 하고 썸네일을 붙여서 유튜브에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동영상 코드에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데 어제 에피소드는 현재까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비공개로 해놨나? 그래서 계속 걱정을 하고는 있는데 다행히 조회수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동영상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어제 제가 방송 올려놓은 거 있다. 들으신 분들은 다행이고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제 제가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이 끝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예상 코스피 종가가 한 2,510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고요. 외인들 매도가 예사롭지 않네요. 제가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죠. 조금만 올라가면 더 가야 한다라는 흥분감. 조금만 빠지면 더 빠진다는 공포감. 그게 사실 더 빠진다라는 게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조금만 올라가면은 3천 갈 것 같고 조금만 빠지면 2천 갈 것 같고 너무 그렇게 극단적이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꼬꼬마 시절부터 보아왔던 저는 300포인트도 받고 700포인트도 받고 1000포인트 넘어가는 것도 받고 다시 1000 깨지는 것도 받고 1000포인트 안착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2000포인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찌어찌 하다가 3000포인트도 접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큰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루함이 느껴질 정도의 긴 박스권이 유지된 적이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저는 2,400, 2,500 되면 가장 매매가 활발하다. 왜냐하면요. 그런 장은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하지 않아요. 개인들도 매매를 안 합니다. 왜? 이미 높게 샀기 때문에 지금 자금 여력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정도 코스피면 막 더 빠질 것 같은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얼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2,400이든 2,500포인트가 돼도 올라가는 녀석들은 올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꼭 굳이 3,000포인트 간다라는 목표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식시장 그렇게 2,000포인트 막 쉽게 빠지고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최근 제가 이 멘트를 자주 해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유동성의 힘을 느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시작된 적립식 펀드 장세였어요. 그 전까지는 거치식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이면 2,000만 원 이런 큰 돈이 한꺼번에 펀드에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적립식 펀드를 만들어내면서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우지수가 어떻게 저렇게 10,000포인트까지 갈게요 라고 하면서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적금 들듯이 하루에 최소 10만 원, 한 달에 최소 10만 원씩 적금 드시듯이 드시면 오히려 주가가 빠질수록
코스피 에버러지 효과가 더 발생돼서 더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증권사들의 영업 멘트였습니다. 그때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매월 각 10만 원씩 꽂아주는 그 돈들이 엄청난 돈덩어리가 돼서 처음에는 굵직굵직한 녀석들을 막 사다가 나중에 지갑에 돈은 넘쳐나는데 살 종목이 없다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종목도 사냐?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미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증권사 근무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미쓰리 메신저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일 미래에셋증권 직원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찌라시로 돌았고요. 그 종목들을 보고 다른 증권사들도 따라 샀습니다. 그런 지경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 진짜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유동성이라는 것이 제가 그때 한 달에 10% 수익 내드릴게요. 저한테 투자하세요라고 했더니 에이, 이 주인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중국 펀드 넣었는데 지금 보름 만에 한 30% 났나? 이런 상황이었었다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사는 종목들을 봤더니 아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했습니다. 여하튼 그 엄청난 유동성 장세도 결국 리먼 사태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풀렸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3,000포인트를 영접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빨리 영접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3,000포인트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2,000포인트 깨지고 이것도 또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어느 정도 미쓰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래. 지금 상태로는 올해 3,000포인트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 2,000포인트 깨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야. 이 정도까지 생각이 되셨을 거예요. 자, 앞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과 같은 주식 시장도 즐길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장에도요,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런 장에도 빨간색을 보이는 장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질 겁니다. 자, 2,400에서 2,500 조금 더 인심을 써서 2,600까지 잡으면 200포인트 정도의 코스피 밴드가 형성되죠. 이대로 여러분, 예를 들면 2024년 연말까지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예요. 진짜 뭐 대한민국 IMF 오고 뭐 이래서 뭐 어떤 일이 뭐 엉망진창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 없이 그냥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가 뭐 경기 뭐 상황이라든가 그냥 고작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이벤트라고 해봤자 미국의 대선인데 뭐 대선이 뭐 크게 쥐락펴락할 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물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매일매일 이슈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한 이슈라는 거는 코로나 같은 게 또 생기거나 뭐 어떤 뭐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뭐 그러니까 돌발적인 악재가 생기지 않는 한 이 정도 선에서 올해 2024년도 연말에 코스피가 뭐 한 2,500포인트, 2,000 이래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이런 주식시장도 있구나라는 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시장이 막 일명 호황이라고 불리는 때는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맥주를 마시거나 그러면 옆 테이블에서 막 주식 이야기하고 뭐 만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 주식한다고 얘기하면 막 제 앞에서 막 주름을 막 잡고 이럽니다. 그럼 저는 그냥 조용히 웃죠. 네, 돈 많이 버세요. 근데 지금 같은 주식시장 분위기에서 여러분 주식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저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만 지금 재미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요 때는 요런 분위기니까 요렇게 매매를 해야 되고 저 때는
저런 분위기니까 저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고해성사를 합니다만 저는 대세 상승장, 즉 유동성 장, 이런 장에는 정말 속된 말로 쪽도 못 써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그렇게 배웠어요. 주식을 개별주 위주로, 테마주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계좌에 담기만 하면 돈을 버는 장에 저는 돈을 못 봅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편하게 돈 벌 팔자는 아닌가 봐요. 근데 그래도 전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매매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굳이 3,000포인트 아니라고 지금 주식시장이 뭐 이러실 필요 없고요. 좀 빠진다고 뭐 2,000이 깨지니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왜 지금 주식시장이 이런 장인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미쓰리가 이미 2, 3개월 전부터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저질장이에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9월 10일 화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3% 하락, S&P 500이 0.45% 상승, 나스닥이 0.84%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경기 침체 공포가 있었으나 기술주 위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국제 유가 전망을 미친 사람처럼 잘하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국제 유가라는 녀석은요, 상당히 순수한 녀석이어서 얘는 그냥 수급과 공급만 체크하면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주식시장도 재밌긴 한데, 얘는 너무 복잡해. 졸라 너무 정치적이야. 너무 복잡해. 근데 국제 유가는 수요와 공급만 딱 체크하면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유가가 너무 떨어진다. 그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저기 어디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 만들어내는가. 그것도 안 먹히면 송유관에 구멍을 뚫든가 금을 가게 하든가 하다 송유관 오염됐다고 기름 보내지 않고 딱 중단시키고 송유관 청소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공급 차질 우려감이에요. 그럼 국제유가가 반등해요. 국제유가 떨어지는 방법 뭡니까? 경기 둔화입니다. 뭐 다른 에너지 개발, 뭐 대체 에너지 개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를 읽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식시장을 예상하기 전에 국제유가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8월 13일 그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오펙의 원유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그거 보고 제가 국제유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8월 13일 방송에서 국제유가가 수요치를 감소했다. 이유는 뭐다? 중국의 경기 우려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국제유가 시장이 경제 안 좋다고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지금 주식시장은 저질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 유지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한다.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는 어찌 보면 제 스스로의 시나리오에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죠. 국제유가도 수요 감소시키는 거 보니까 경기 둔화 맞네. 그거를 저는 쭉 체크해 왔고 지난달에도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굳이 오펙의 월간 보고서를 끄집어 와서 여러분 얘네들이 수요 전망치 감소했습니다. 왜요? 경기 둔화. 물론 미국 경기가 아니에요. 어디 경기? 중국 경기. 근데 지금 와서 주식시장은 국제유가를 체크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 빠릅니다. 가끔씩 너무 빨라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뒤통수는 튀지 않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8월 달 전미 자영업 연맹 중소기업 낙관 지수 7월 달에 93.7이었는데 8월 달에 91.2 하락했고요. 32개월 장기 평균인 98을 하회했다. 하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이미 미쓰리 머릿속에 32개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제가 계속 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모눈 종이를 그려놓고 쭉 미국의 경제지표 점을 찍었더니 길게는 뭐 20개월, 짧게는 12개월, 13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미쓰리는 니네가 아무리 고용이 좋다고 우기고 있으나 다른 경제지표는 모두 꺾이고 있고 거기다가 고용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예상하면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주장해 왔죠. 그리고 그 좋다고 했던 고용도 최근 계속 5만 건 혹은 2만 건씩 하향 조정하면서 사실 있지 미국 고용 지표 별로 안 좋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경기 침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경제 상황을 좀 점검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요. 8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약하면 9월 달 연준은 50bp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은 계속 쓸데없이 인플레이션 하고 앉아있다고. 근데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관심도 없다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건 뭐다? 경기도나 경기 침체라고. 제가 그 얘기를 아마 한 7월 달부터 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전문가들은 아이고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아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경기 둔화라고 제가 목이 아플 만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인플레이션 이제는 뭐 양호하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방송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일 나오는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의미 없어요. 자, 오펙의 월간 보고서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하루에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감소했고요. 역시 핑계는 뭐다? 중국의 성장 둔화입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걱정돼. 그래서 은행주들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실적 시즌 되면 관전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올해 1분기까지는 여러분 어닝 시즌을 가장 먼저 여는 업종이 은행인데요. 은행업종은 웬간해서는 실적이 나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데 은행이 왜 실적이 안 좋겠습니까? 막 떠들다가 2분기에 제가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드렸죠. 이제 이자 부담이 커서 은행주들도 실적이 좀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 은행주를 체크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자 수익이 아니라 연체율 같은 거, 어떤 부실 채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2분기 어닝 시즌 초반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날 금리 인하 관련 은행주가 하락했대요. 죄송하지만 아직 금리 인하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벌써 김칫국을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은행주가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높은 대출금리가 유지돼서 부실 금융이, 그러니까 부실 채권 같은 게 많아진 거죠. 연체율도 높아진 거고 그런 겁니다. 자, 다이먼 JP 모건 CEO 가장 모질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 모질이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다이먼 JP 모건 얘기는 종종 해드리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주식시장 좋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지금 와서 또 뜬금없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어떤 경우가 됐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제가 작년 연말에 했던 얘기고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올해 1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에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나타나기 어려워요. 왜? 그동안에 했던 과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가 이미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 문제인 거죠. 자, 엘리 파이낸셜이라는 주가가요. 생활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 대출자들의 신용 문제가 커져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전에 은행주 관련된 이야기 그 부분인 거죠. 돈다방 미쓰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예. 뭐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빨라서 걱정이긴 한데 늦진 않아요. 자,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 지금 마감했습니다. 2513포인트까지 빠졌고요. 가장 문제는 환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 매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려긴 하지만 기관도 지금 굉장히 힘이 약하고요. 대신에 2500포인트가 깨지거나 그러면 이제 로스컷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긴 할 거예요. 코스피 2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뭐 저는 2400포인트는 뭐 머물더라도 오래 머물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러니까 여유롭게 2400에서 한 2500포인트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냥 담담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9월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저의 시나리오대로 마치 시장은 지금 25bp밖에 인하하지 않을 것 같이 분위기 잡아놓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에 와서 선제적 대응한답시고 50bp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은 서프라이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서프라이즈도 오래 가지 못한다. 이게 어제 방송 내용이죠. 예.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 많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세력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식시장이 삼성전자만 있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9월 12일 목요일 방송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제가 새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하도 일들이 많아서 또 얼마나 많은 의제들이 저를 숙지하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돈다방 미쓰리 녹음해 드릴 수 있을 정도면 해드리고 아니면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9월 11일이죠. 9월 11일 수요일 뉴욕 증시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빠진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종목은 언제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윳돈으로 기다리고 사시고 파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하면 됩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